새벽 2시입니다. 세상은 멈췄는데 당신 머릿속만 아직 퇴근을 못했습니다. 아까 들은 말 한마디는 아직도 재생 중이고 답장 하나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가 흔들립니다. 분명 손에 들고 있던 열쇠는 또 사라졌습니다. 남들은 넘기는데 당신만 자꾸 붙잡힙니다.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 걸까? 스스로를 의심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유난스럽다, 예민하다, 생각이 너무 많다.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생각이 많은 게 아닙니다. 생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걸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처리 방식 차이로 보겠습니다. 딱 4가지입니다. 2개 이상 찔리면 이 영상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자는 척 누워 있습니다. 눈은 감았는데 뇌는 감기지 않습니다. 낮에 안 떠오르던 아이디어가 새벽 1시에 깨어납니다. 내일 할 일 정리가 머릿속에서 저절로 시작됩니다. 옆 사람은 이미 코를 골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잠이 듭니다. 당신은 그 순간부터 생각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쉬고 싶은데 머릿속은 계속 근무 중입니다. 늦게 잔다고 더 똑똑한 건 아닙니다. 다만 낮의 소음과 자극이 멈춘 시간에 뇌가 비로소 자유롭게 작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당신이라면 사고 작업은 밤에, 반복 작업은 낮에. 시간대를 분리해 보세요. 자기 뇌의 리듬을 아는 것만으로도 효율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세상이 조용해져야 비로소 작동하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답장을 늦게 보냅니다. 바쁜가 보다 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고, 내가 뭘 잘못 말했나부터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후자입니다. 5분 전 대화를 50번째 되감고 있습니다. 답장이 올 때까지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분명 별일 아닌 걸 아는데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남들은 이미 끝난 대화인데 당신 안에서는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미 다음 대화로 넘어갔는데 당신만 아직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가능한 경우의 수를 먼저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은 분명 쓸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과부하되면 분석이 아니라 불안의 반복 재생이 됩니다. 같은 장면을 계속 돌려보면서 답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더 깊이 빠지는 겁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그냥 더 많이 읽어내는 겁니다. 다만 그 스위치를 끄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면 종이에 적어서 내려놓으세요. 머릿속에서 도는 것과 눈앞에 적는 것은 뇌의 부담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단순히 예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차이를 반추 경향, 작업 기억 사용 방식, 불확실성 민감도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누구는 지나가고 누구는 오래 붙잡습니다. 문제는 생각이 많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생각이 쉬지 못하는 상태로 굳어질 때입니다. 여기까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의 특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능력이 삶을 돕는 순간이 아니라 삶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회의 중입니다. 누군가가 발표하고 있는데 당신의 뇌는 이미 3년 후 자신의 삶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라는 소리에 돌아옵니다. 다시 집중하려 하지만 30초 뒤에 또 떠납니다. 누군가는 멍 때리는 시간이 불안해서 바로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당신은 다릅니다. 멍한 것처럼 보여도 뇌는 쉬는 게 아닙니다. 기억과 상상을 다시 엮느라 바쁩니다. 다만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백일몽이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도 있지만 현실 회피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망치는 건가? 상상하는 건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멍 때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답할 수 없다면 한번 멈춰서 봐야 합니다. 마감은 내일입니다. 화면은 켜져 있습니다. 손은 키보드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글자도 쓰지 못합니다. 이 정도로 쓰면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시작 버튼 앞에서 멈춘 채 완벽한 첫 문장을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합니다.
마감이 3시간 남았을 때서야 비로소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고칩니다. 당신은 시작 전에 이미 10번을 고쳤습니다. 머릿속에서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부담과 높은 기준이 시작을 막고 있는 겁니다. 시작도 못한 채 스스로를 실망시키는 순간이 가장 지칩니다.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시작도 못한 자신이 더 괴롭습니다. 이걸 신중함으로 포장하면 편하지만 그게 해결은 아닙니다. 미루는 게 아니라 시작 전에 이미 너무 많이 검열하고 있는 겁니다. 출구는 하나입니다. 완벽한 시작을 찾지 마세요. 일단 3분만으로 시작 단위를 축소하세요. 시작하는 순간 완벽주의의 무게가 많이 줄어듭니다. 당신은 예민한 게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엔진을 끄는 게 아니라 기어를 바꾸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전부 강점이라는 뜻도 전부 문제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책보다 해석입니다. 당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과부하 상태로 버텨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한 건 습관보다 그 습관을 이상하다고 믿게 만든 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당신에게 제일 자주 했던 말이 뭔가요? 유난스럽다, 예민하다, 생각이 너무 많다. 가장 많이 들었던 오해의 문장을 댓글에 남겨보세요. 아마 비슷한 말이 반복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선을 조금이라도 바꿔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